어서 오세요. 지금 오고 계시나? 그래. 좀 기다리지. 우리 김종민 의원 오시면 합시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쪽 옆방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셔야 돼. 어떤 분이야? 오늘 저희들은 영입 인사 발표를 해드리고 이어서 돌봄 정책 공약을 여러분께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미래 인재 6차 영입 인재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조정묵 전 소방청장님 비롯해서 두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일생을 헌신하고 경력을 쌓아오신 두 분 인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의 방심이 큰 화재나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대형 복합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이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인재를 모시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당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재는 조정묵 전 소방청장이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방공무원의 오랜 수건이었던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청 독립 이후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전국의 소방차들이 일렬로 줄지어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 청장님은 현장 업무와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소방관 출신으로 독립소방청 출범 이후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특히 조 소방청장님은 이낙연 총리 시절 이낙연 총리와 일로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 같은 대형 화재 특별조사나 평창올림픽 준비, 대응 업무 등을 훌륭히 수행해 주셨던 분입니다. 조직 현안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새로운 미래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무궁무진할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재는 40여 년간 재난안전 분야 인재입니다. 현장에서는 야전사령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해 이론까지 겸비한 명실상부 민간 분야 최고의 전문가 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장입니다. 김 원장님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쓰나미 같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해외 현장에도 늘 맨 먼저 달려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현장에 강한 분입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집약해서 현장 중심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운영했고 전국 규모의 자율방재단을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데 앞장선 분입니다. 이 분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인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든든합니다. 이 조정묵 청장님, 김성용 원장님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두 분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당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조종묵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소방청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충남대학교에서 재난관리 등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상기온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대형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귀한 생명 및 재산 피해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의 대형 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재난안전 기준과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재난 환경 변화에 맞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난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재난 현장에 첫 발을 내디딘 지 한 40년 동안 현장에서 구조구급 민간 부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2004년도 소방방재청이 개청된과 동시에 저희가 법정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을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3,500개 읍면동까지 비영리 사회단체를 법정단체로 전환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이낙연 지금 현재 공동대표님과는 인연이 참으로 깊습니다. 전남지사님을 하실 때 제가 전국자율방재단 중앙총재로 일을 하면서 국무총리로 계실 때 또 정부 일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지금 이제 세 번째 인연을 맺어서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삼세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연은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여생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새로운 미래에 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강원도 고성이나 여러 재난 현장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새싹을 한번 틔우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민 우리 공동대표님과 이낙연 공동대표님 그리고 우리 새로운 미래의 당직자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거대 양당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새로운 인재의 소방과 방재의 오늘 인재 영입에 저희가 동참함으로써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낙연, 우리 김정민, 우리 공동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의 여러 분야가 느슨하고 해이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작년 7월 중부권 폭우의 대처를 보면 우리가 힘들어서 쌓아왔던 안전의 공든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하는 아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새로운 미래, 국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모인 책임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다시 재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소방청장, 대한민국에서 독립소방청이 신설되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의 소방청장으로 저와 호흡을 맞추셨던 조정묵 전 청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방재 중앙회 총재, 중앙총재로 일하셨던 김성용 원장님 함께 모시게 돼서 몹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들은 정책으로 또한 실천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나가셔서 브리핑에 임해야 돼. 자, 두 분 오세요. 우리 김만음 새로운 미래 정책위원장과 홍서윤 정책실장 두 분이 여러분께 돌봄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정책위원장 김만음입니다. 당의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소통관 이 자리에 처음 제가 서게 됐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에 국방정책 분야 한국형 모병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복지 분야 정책 1호를 발표하겠습니다. 돌봄 중심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안전망과 복지 체계의 핵심이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라든가 또 혈연 관계가 없이 생활하는 생활 동반자들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로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4.5%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2030 세대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62.7%가 첫 번째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가 유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 사회 추세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혈족과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고 또 생계 또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생활 동반자로서 사회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뭔가 인정하면서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돌봄 중심 생활 동반자법을 정책으로 입안하게 됐습니다. 돌봄 중심 생활 동반자법은 크게 의료, 주거, 휴가 같은 생활 필수적인 돌봄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생활 동반자로서 사회적인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포용사회의 돌봄 정책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동거인이 갑작스럽게 수술하는 경우에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동거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혈연관계가 아니라면은 시신인도 권한이 없어가지고 무연고 시신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 보는 상황을 이런 비극을 보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개별적으로 살면서 친구들하고 룸을 쉐어하면서 룸메이트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 권리 등에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대출이라든가 다른 비용에서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가족이 간병이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장례 휴가를 인정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또 안전망을 강화해서 서로의 돌봄이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가족의 형태가 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동반자들을 상당히 포용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새로운 미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나왔던 1인 가구에 대한 보완 대책을 비롯해서 복지 분야에 많은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